반갑습니다. 인천 평복TV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사이다TV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석 전환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명 인천시정 자판기 이광훈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정복 시정 100일에 즈음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가 올해 6월에 있었습니다. 시정부 출범은 7월 1일에 했고요. 10월 8일이 100일이었습니다. 100일 즈음에서 인천시도 100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천시의 비전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시민들의 시선에서 민선 8기 100일을 좀 돌아보고 100일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잔치를 이제 보통 하는데 네. 이번에 100일 잔치를 했어요, 인천시에서도. 네, 네. 그래서 6일은 10월 6일 시청 대회실에서 민선 8기 출범 100일 비전 선포 및 시정 목표 네. 발표식이 있었고 12일에는 인천시청 앞에 이제 광장에서 네. 애인 토론회 오랜만에 네, 애인 오랜만에 토론회가 또 돌아왔습니다. 부활을 했는데 공약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보기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는 100일쯤 되면 뭔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4년 로드맵이 발표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네. 없었고 선거 때 공약이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수위원회 공약 정리를 했는데 이제 시정에 와가지고 반영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기대와 달리 준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는 없었고 이제 뭐 8기에 대한 큰 방향 뭐 이런 정도만 발표된 것이 이제 이번 인천시정에 대한 100일 발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는 6월 1일에 있었지만 보통 시장 선거 정도 되면 준비를 훨씬 더 오랜 기간 하고 인수위도 거쳤고 그래서 100일 정도 되면 보통은 그 공약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 특히나 유정복 시장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미 경험도 해봤을 텐데 왜 이런 결과들이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빨리 발표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좀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8월 말에 인천시에 이제 공약을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언제 발표하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 100일에 맞춰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거다. 그리고 연말까지 뭐 매니페스토 운동 등 시민사회 쪽에서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갖출 거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발표가 안 돼가지고 네. 이제 100일 이제 맞춰서 뭔가 시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자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 발표도 안 되는데 할 것도 없네 이러고 네. 이제 지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 네. 그랬더니 아직 다 안 돼가지고 정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공약과 관련된 내용하고 예산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신청하는 상태에서 그게 공개되면은 또 한번 네. 이런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아쉽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선 8기 100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그럼 오늘 준비해 오셨을지. 유정복 시장이 첫 출범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선에 대한 걸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통, 시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너무 어렵다 살기. 그래서 민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 세 꼭지로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건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공사공단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인사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도 다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예. 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인천시의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사공단과 정무부시장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정무부시장과 인천시 공사공단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적 근거는 없는데 안착이 된 거는 인천시의회에서 인사검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김종필 씨라고 네. 이 사람은 그 남동구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남동구의 정치인으로 이제 유명하죠. 네. 이번에 남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경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이제 뭐 시장 캠프 등의 여러 군데서 선거를 좀 도왔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 평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인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정복 시장이 인선을 할 때 기준을 하나 딱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전문성 등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인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동시설관리공단, 남동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김정필 씨가 이사장을 할 때 전에 했던 사람들은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김정필 씨가 이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다등급을 하고 난 다음 다등급을 한 2년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니 김정필 씨가 경영 마인드나 경영의 노하우가 있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인사 검증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환경공단이 있는데 여기도 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최겨운 이사장이라고 전에 교육감 보수 쪽에 이제 교육감으로 나왔다가 이제 낙선이 됐죠.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인사간담회 과정에서 거주지 문제로 이제 거짓 답변을 했다. 뭐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무시되고 그냥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교통공사도 있는데요.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김성원 씨라고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김포 골드라인, 서울에 있는 그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지하철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사장 시절에 최하위 평가 받았어요. 경영자로서 최하위 평가 받았고, 그리고 사장을 하면서 교수 겸직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또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도대체 뭐가 검증이 된 거냐? 라고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경제청장이 아주 압권이었죠. 또 경제청으로 임명된 김진용 씨라고 있는데 과거에 경제청장을 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직을 냈다가 총선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정복 캠프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아서 선거를 이제 돕고 끝났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경제청장을 할 때 논란이 있었던 분이 또 다시 경제청이 되는 게 맞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4년에 이제 총선 출마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장이 경제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총선 출마에 로드맵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들어온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공무원 출신, 당시 이제 유정복 시장 때나 박남춘 시장 때 고위 공무원 출신의 사람들이 시 유정복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곳곳에 이제 임명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자료들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돼서 유정복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인사 검증을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문 인사, 고운 인사, 벌써 100일이 안 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고 있어서 과연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하는 거에는 비판이 100일에 있어서 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위공직의 이런 자리, 공사공단 자리들이 뭔가 예비 정치인을 양성하는 걸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공기업 평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목으로? 두 번째는 이제 민생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민생 대책을 인천시에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제 9월 5일 인천형 민생 대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1개월 넘게 8월 동안 민생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산의 1조 130억을 인천형 민생 대책 예산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근데 신규 민생 예산은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시 이제 재탕, 삼탕해서 발표한 꼴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한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신규 민생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예전하고 이제 사회 상황도 굉장히 많이 너무 어려웠죠. 좀 많이 들리는 이야기. 그렇죠. 이제 뭐 코로나19가 장기화 됐고, 이제 3고 시대, 뭐 기후 위기 시대, 뭐 이런 사회적 위험들이 노출된 상황들이 워낙 많은데
이런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신규로 내놓지 않고 네, 기존에 새로운 있는 대책들. 것들을 주로 이제 재탕 삼탕 쓰고 있다. 특히 이제 인천 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해요. 인천 시민 1인당 가계부채 증가액이 323만 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46만 원이 높다고 나왔고, 비은행권, 이제 은행 기준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권 과거 대출이 증가율 7.2%로 전국 평균 4.9%보다 높다고 나왔어요. 특히 이제 신용대출과 청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계속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인천시만의 특징적인 어떤 가계부채 상황이라든가 민생 상황에 대한 반영된 대책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 금리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젠가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정복 시장이 이제 민생 대책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네. 후보 시절에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인천형 민생경제회 프로그램으로 만여 명의 이제 파산자에게 1인당 법률 비용 100만 원을 지원과 생활안전지원금 300억의 융자를 알선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공공은행 네. 같은 것도 추진을 하겠다 약속한 바 있는데, 인천형 민생 대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담겼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이나 비전에도 이런 민생 대책들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담겨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옆 동네 이제 서울에 우리가 비교할 때 서울에 이제 오세훈 시장 네. 얘기를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심소득 같은 걸 오세훈 시장은 추진했거든요. 서울형 복지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인천도 인천형 복지정책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못 내놓고 있는 거죠. 100일에 맞춰가지고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쉽고 네. 좀 재선 서운하기도 합니다. 시장 유정복 100일이 됐는데 100일에 관련돼서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좀 매겨주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적으로 네. 49점. 49점.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시민들의 체감이 느끼게끔 하는 어떤 민생 대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쨌건 사회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요즘 뭐 고물가 고금리 뭐 이제 전쟁에 따른 이제 여파들이 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민선 8기가 실패하기 바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성공하기를 네. 저희도 바라고 있고, 그럼요. 계속 시민들을 순수한 위해서라도. 이유가 네. 순수한 이유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선은 여전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회전문 보훈 인사라는 소식이 이제 더 나오지 않게끔 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민생과 인천형 복지 정책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 네. 다른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니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정복 시장이 뭐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 뭐 백조 네.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죠. 네. 했죠. 네. 그리고 대표 공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민생 대책하고 시민들의 민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해명도 안 되고 네. 그것이 잘 체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8기 인천 시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8기 시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재선을 도전을 한다고 하면 네. 재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약 세부 계획을 빨리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세부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공개해서 네. 평가도 받고 같이 시민들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정복 시장 100일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다 TV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